자, 안녕하십니까. 7주 2차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주, 자, 2차시 수업입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그죠, 극대, 극소, 판별하는 방법을 일계도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값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최대값, 최소값의 정의입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한 점을 C라고 합시다. 그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FC가 만약에 크다면, 자, 앞에 극대극소가 다르죠. 극대극소는 뭐였습니까? C를 포함하는 개구간에 대해서 가장 크고 작을 때 극대극소가 그렇죠. 자, 이거는 뭡니까? 개구간의 이름이 정의역입니다.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입니다. 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이 이제 함수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점이 클 때 그 점을 최대값이라 그러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가장 작을 때를 최소값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 보시면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됩시다. 그죠? 그럼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A가 되고, B가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정의역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정의역이죠. 정의입니다. 그럼 정의역에서 뭡니까? 제일 큰 값은 어떤 값입니까? 이 값이죠. 그죠? 그럼 FB가 바로 뭐가 됩니까? 최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바로 최대값이라는 얘기고, 요점이 뭐가 됩니까? 제일 작죠. 그죠? 그 요점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오목볼록이 만약에 뭡니까?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져 가지고 밑으로 쭉 더 내려올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만약에 그죠?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간다면 요 값이 뭡니까?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고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가 됩니까? 극대 극소에서 될 확률이 제일 높죠. 그렇답니까? 그래서 뭡니까? 최대 최소값일 때는 뭐마저 하면 됩니까? 극대점하고 극소점을 다 모아서 대입해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양 끝점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라는 것은 항상 양 끝점이 있는 폐구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이 폐구간이 반드시 필수 조건인데, 이 폐구간이 만약에 주어지가 있으면은 양 끝점하고 극대 극소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함수값을 대입해가지고 제일 큰 값이 뭐가 됩니까?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답니까? 함수가 제일 높고 낮을 수 있는 경우는 제일 끝값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점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점과 제일 끝값만 다 모아서 함수값을 대입해보고 제일 클 때 그것을 극대값, 제일 작은 때를 극소값 이렇게 바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정리라는 것은 함수 fx가 폐구간,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폐구간일 때 최대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자, 함수 fx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fx는 뭡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그렇게 이거 유명한 정리죠. 반드시 폐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폐구간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끝점을 알 수가 없죠. 끝점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값을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점이 최소가 될지 최대가 될지 우리가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 항상 생긴다는 보장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폐구간일 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폐구간에서 fx가 연속인지를 살핍니다. 그 다음에 폐구간 내에서 모든 인계점을 구합니다. 자, 모든 인계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극대 극소점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끝점들과 인계점들을 대입한 FA, F인계점, FB, 이 끝점이고 인계점이죠.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금방 이야기했죠. 극대 극소가 뭡니까? 오목하고 볼록한 데가 뭡니까? 제일 높은 점이니까 함수가 제일 큰 값이 되려면 극대점에서 발생할 거고 제일 작은 점이 되려면 극소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왜냐니까 끝점을 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양 끝점이 뭐가 됩니까? 비교해서
그죠? 양끝점이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양끝점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점을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그죠?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배구하는 거 봐야 되겠죠. 자, 구간이 다행히도 배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 뭐뭐 가면 됩니까? 임계점을 구해서 이 끝점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배구간이고 이것도 배구간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에 임계점을 구합니다. 임계점이 자 미분했을 때 제로 된 점이니까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죠. 그럼 두 개 중에서 뭡니까? 극대 극소점 1끄고 여기서도 최소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양끝점을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루트 2 대입하고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해서 이거는 또 끝점이죠. 자, 대입하니까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자, 9가 제일 높죠. 그래서 최대값은 9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9다는 얘기죠. 이 극대값은 뭐가 되면 근데 극대 극소지 최대최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B분도 뭐 같은 것들입니다. 자, 미분해서 괜찮은 얘기죠. 자, 임계점 중에서 임계점이 B는 그죠? A와 같은 함수인데 정의역이 다르죠. 자, B는 함수는 같은데 이 정의역이 다릅니다. 그죠? 구간에서라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계점은 뭐가 됩니까? 다행히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끝점 0 대입하고 루트 2 대입하고 3 대입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루트 2고 최대값은 9가 돼서 그죠?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앞에처럼 구하지만은 값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임계점이라는 건 뭡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마이너스에서 임계점이죠. 임계점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는 임계점인데 10분에서의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0하고 1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거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양끝점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므로 양끝점만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제로 되면 대입하면 제로가 최소가 되고 여기 바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최소값이고 3분의 2가 최대값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계도 함수로 가지고 여기가 그죠? 자, 여기가 1계 도함수 반영급입니다. 1계 도함수 판별법이죠. 자, 다음에 이제 그죠? 2계 도함수를 가지고 2계 도함수라는 게 뭡니까? 두 번 미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번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면 앞에 요구를 된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한 번만 미분 가능할 때는 1계 도함수 판정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번 더 미분 가능하다. 즉 2계 도함수까지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2계 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계 도함수가 조건이 그죠 약하니까 그죠 우리가 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근데 2계 도함수는 두 번까지 미분해야 된다는 조건이 좀 강한 게 있기 때문에 그 1계 도함수보다는 편리는 하지만 그죠 적용할 수 있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2계 도함수를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그죠 이제 함수의 볼록성과 오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죠 2계 도함수 이게 도함수 판별법이 되겠습니다. 판별법이다. 즉 두 번 미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극대극소를 갖다 우리가 그죠 알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함수가 정의역이 여러 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함수 f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 이렇게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구간 안에서 밑으로 쭉 내려갈 때, 그죠? 요거를 갖다 아래로 볼록, 그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위로 오목이죠. 그죠? 이렇게 볼 때는 위로 오목이고 아래로는 뭡니까? 볼록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뭡니까?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위로 오목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미 같은 구간 안에서 그죠? 자, 아래보다도 이렇게 있으면 이 구간에서 그죠?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위로 볼록이죠. 그다음 이건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하죠, 그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아래로는 오목하다. 이렇게 아래로 오목. 이거는 위로 볼록,
아래로는 오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아래로 볼록, 위로 맞죠? 아래로 볼록, 밑으로 볼록, 위로는 오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한국 등서는 그죠? 여기 아래로 볼록이죠. 이건 위로 볼록이니까 그냥 이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위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외우는 게 그죠?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함수가 그러면 볼록하고 오목한 거를 그죠?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판별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간 내에서 1번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만약에 두 번 미분했을 때에 그까지 만약에 0보다 크다. 자, 우리가 그죠? 한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정감에 대한 이야기였죠.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한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감소한다는 이야기였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 미분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점에서 두 번 미분했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f의 그래프는 뭡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자, 우리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생각할 때 함수 fx가 그죠? ax의 저거라 칩시다. 자, 그럼 a가 0보다 크다면 뭡니까? 이거고 a가 0보다 작다면 이거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ax가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a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a가 바로 뭐가 됩니까? 0보다도 크다면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f-가 만약 0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이 f-가 뭡니까? a 값이 0보다도 작다면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2차 함수가 돼 이게 미분이 존재하려면 그죠? 2차 함수가 됐을 때 2차 함수에 대해서 그죠? 두 번 미분했을 때 바로 이 기울기 a 값이니까 a 값이 0보다 크냐일 때 즉 두 번 미분은 0보다 크다 할 때는 뭡니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 하죠. 그죠? 그래서 두 개 미분한 걸 이용해서 그 구간에서 그죠?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이계도 함수로서 판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1계도 함수하고 2계도 함수하고는 그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의하시고 앞에 정감은 1계도 함수, 오목볼록은 2계도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구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간. 자, 정의역에서 두 번 미분행기 그죠? 0이거나 또는 두 번 미분행기 존재하지 않는 값을 모두 구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뭐가 됩니까? 정감 구할 때가 똑같죠. 우리가 정감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감 구할 때는 한 번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이었죠. 그게 바로 기울기가 제로인 점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소구간을 나눠서 정감을 조사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입니다.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 또는 두 번이 존재하지 않는 값을 모두 구합니다. 그럼 1에서 구한 값들을 경계로 정역을 소구간으로 나눠줍니다. 각 구간의 한 점에 대해서 이것이 0보다 크다면 뭡니까? 아래로 볼록 맞죠?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이거 작다면은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목한 구간이냐 볼록한 구간을 찾고 싶을 때는 이게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 또는 두 번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찾아서 그걸 경계점으로 정의역을 뭡니까? 소관을 나누고 그 소관에 다시 이제 두 번 미분행 값에 대입해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찾아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1개 미분하고 이제 똑같죠? 이거는 아래 볼록 위로 볼록 구간을 찾는 거고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극대극소죠. 그죠? 극대극소. 즉 정감이냐 감소냐를 찾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러한 3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위로 볼록하는 구간과 아래로 볼록 구간을 위로 볼록하는 구간 이거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구하시오. 자, B번은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볼록 구간과 위로 볼록 구간과 아래로 볼록 구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앞에 방법대로 그죠? 자, 두 번 미분해가 제로 되면 차이 되겠죠. 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 즉 1에서 뭐가 됩니까? 나저감 이게 뭡니까? 변곡점 이렇게 하는 얘기죠.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역을 뭡니까? 이 두 번 미분의 구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찾았기 때문에 이 구간하고 이 구간 내에서 뭡니까? 그대로 오목볼록이 다 유지되는 거죠.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전부 점을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요 구간에서는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되는 점 뭐가 됩니까? 0이 있으니까 여기 한 점 0만 딱 대입해도 충분하죠. 자, 여기는 1, 2, 3, 4 아무 개나 대입이 됩니다. 아무 개나 대입했습니다. 대입해보니까 0일 때는 0보다 작죠. 아, 그럼 이건 0보다 작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위로 볼록이구나. 그 다음에 1을 여니까 뭡니까? 두 번 미분은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구나. 그러니까 그래프가 뭡니까? 1 사이에서 뭐가 됩니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점이라고 대충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뭐 그래프를 그죠? 사실은 이제 요점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지만 한번 대충 개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하고 x의 3승 마이너스니까 임계점이 아까 전에 무슨 임계점이 1이라 그랬죠. 1입니다. 1 부근에서 자, 1 부근입니다.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 부근에서 요 나누는 거죠. 그럼 1 부근에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1 부근에서 나머지는 다 뭐가 됩니까? 위로 볼록이죠. 그럼 이건 올라갔다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위로 볼록, 이건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요점을 정확하게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 미분해서 제로 때문에 차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은, 앞에 또 정보를 이용해서 극대극소점이니까,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이죠. 이 점을 찾아서 찾을 수 있으면 지금 뭡니까? 구간에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만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B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번 미분해서 있고,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이죠. 자, 그럼 구간이 이제 주어지가 있죠. 마이너스에서 5까지니까, 자, 정역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모든 점을 대입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냐합니까? 요 안에서는 이 변곡점 쪽에서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는 변하는 곡선이 없었네. 근데 증가하면 증가, 오목이면 올록, 볼록이면 볼록. 딱 정해지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점이나 하나 대입합니다. 여기도 아무 점이나 하나 대입합니다. 여기 1하고 오니까 그죠?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빠진네 그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됩니까? 1 하나 빠졌다 그죠? 여기 빠졌네. 요 사이즈만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 대항하는 게 0이니까 0 대입하고 요즘에서 하나 대입하는 게 뭐가 됩니까? 1하고 오니까 2 대입하면 되겠는데 2 어디 갔죠? 야, 이 잘못됐다, 그죠? 여기 지금, 변곡점이 한 점이니까, 그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5에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합집합. 마이너스 1에서 5, 이렇게, 있죠. 여기 잘못됐으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자, 요점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점이 대표하는 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대입하고, 여기서는 대표하는 점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 요거는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 해서, 그죠? 아까처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변곡점입니다. 그죠? 자, C가 정역에 있는 점이고, 두 번 미분했을 때에 제로 되는 점 또는 두 번 미분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점 C를 경계로 나누어진 양쪽 소관들 앞에 배웠죠. 소관들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자, 아래로 볼록에서 그죠?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뀔 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점을 뭐가 하냐니까 변곡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변곡점. 그래서 이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뭐가 됩니까? 위로 볼록에서 자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서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죠. 여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건 아래로 볼록이죠. 요 바뀌는 요 점을 뭐가 됩니까? 변곡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제로되는 점 또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그 왼쪽 오른쪽이 그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곡점 판별법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을 판별하는 편리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있을 때 3번 이상 번 미분 가능합니다. n번 미분 가능할 때 n이 뭡니까? 3이 이제 홀수입니다. 그죠? n이 홀수 보는 거죠. 홀수번 미분 가능할 때 n번 미분 가능할 때 홀수분입니다. 그죠? 그럼 요 n-1은 뭐가 됩니까? 이 짝수분이죠. 짝수분이죠. 그럼 이건 다시 뭐가 됩니까? 홀수분이죠.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분 미분 가능인 것이 제로고 그 바로 뒤이어서 홀수분 미분인 게 제로가 아니면은 그 제로가 아니면은 요 C가 바로 뭡니까? 변곡점이 됩니다.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단점은 있습니다. 미분이 자꾸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분이 만약에 두 번만 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앞에 이계도 함수를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죠? 그래서 그 대신에 뭡니까? 미분이 여러 번 가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5, 6, 7, 8번 이렇게 짝수 홀수분이 번갈아 가능할 때는 자 일단 3보다 크게 됩니다. 3보다 크게 되는데 그죠? 홀수분 미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n이 3보다 클 때 3번 이상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미분 가능할 때 이 홀수를 합시다. 홀수분이면 n 빼기 짝이 어찌든 간에 그죠? 짝수분째가 제로고 그 뒤은 홀수분째가 제로가 아니면은 바로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니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C는 변곡점이다. 만약에 n이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 미분 가능한 것이 만약에 제로고 그 다음에 이게 짝수분이죠. 짝수분이 제로고 홀수분이 D연 홀수분이죠. D 홀수분이 제로가 아니면은 이 C는 변곡점이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을 찾아라 그러면은 앞에 했던 데서 그죠? 두 번 미분 가능했을 때 제로점인데 이 두 번 미분 가능했을 때 제로점이 다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가 제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찾습니까? 아까 했잖아. 두 번 미분 가능해서 이계도 함수에서 뭐가 됩니까? 왼쪽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로 경계점이 되면은 그게 바로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해서 판별해야 됩니다. 자, 다음 함수의 변곡점을 구하시오. 자, 이 함수는 뭡니까? 뭐 계속 미분 가능하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자,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이 방법을 쓰면 되겠죠. 자, 짝수분 때의 제로인 점. 자, 요 점이 짝수분제일 때 제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분제의 미분입니다. 자, fx가 24x죠. 요점 대입해 봅니다. 제로가 아니죠. 그럼 이것이 바로 변곡점이다. 편리하죠, 그죠? 두 번 미분해서 제로 점을 찾고, 그 다음에 바로 D연 홀수분지의 값에다가 대입해보고 제로가 아니면은 변곡점이다. 자, B분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도 자,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이 0입니다. 그래서 세 번 미분해 봅니다. 24x고 0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짝수분째의 제로이고 홀수분째 제로가 아니야지 변곡점인데 홀수분째도 제로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4번 미분하니까 24는 제로가 아니죠. 그럼 이 짝수분째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봅니다. 한 번 더 해보면 얼마입니까? 한 번 더 해보면은 제로죠. 그죠? F의 5는 뭐가 됩니까? 제로가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뭐 판별할 수 없죠. 그죠? 계속 뭐가 됩니까? 앞에 만족하지 않죠? 짝수분째의 제로가 아니고 홀수분째의
짝수 번째에 제로고 홀수 번째에 제로가 안 돼야지 변곡점인데 그 성립하는 점이 없는 거죠. 이 말해서 뭡니까? 여기 뭡니까? 짝수 번째에 제로고 그 이후 홀수 번째가 제로가 아닌 만족하는 점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변곡점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앞에 했던 이기담수 판정법으로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배웠던 그죠? 극값을 뭡니까? 극값을 이계도함수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극값을 일계도함수 판별법으로 해서 그죠? 극값 인계점 주율에서 왼쪽 오른쪽의 정감을 비교해서 극대극소를 판별했습니다. 자, 이계도함수 판별법은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하니까 요걸 이용하면 좋겠죠. 근데 단점이 뭐가 됩니까?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함수가 두 번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이계도함수 판별을 사용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그죠? 한 번만 미분 가능한 경우도 뭐 공대나 응용해서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가지고 판별해야 된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함수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고 시점이 인계점이라고 합시다. 인계점이 아까 이야기했죠. 한 번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 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 점이 만약에 이계도함수에서 0보다 큽니다. 그럼 0보다 크다면 아래로 볼록이죠. 당연히 그 점에서 뭐가 됩니까? 극소값이 되겠죠. 자, 두 번 미분이 0보다 큽니다. 그럼 위로 볼록이죠. 그럼 그 점에서 뭐가 됩니까? 극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 가능한 걸 통해서 극대요속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값 이제 활용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계도함수 판정법 극값을 가시오. 자, 이건 두 번 미분 가능하죠? 자, 두 번 미분 가능하죠? 자, 인계점 구하기 한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0,4가 뭐니까? 극대 또는 극소값을 가지겠죠. 어떻게 판별합니까? 두 번 미분합니다. 두 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해 보니까 0보다 작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니까 극대값. 0보다 크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극소값. 그래서 0에서는 뭡니까? 극대값이고 4에서는 극소값을 가진다. 자, 같은 방법입니다. 인계점 구하기 구했습니다. 이게 극대극소가 되겠죠? 그럼 두 번 미분하면 판별할 수 있죠. 한 번, 두 번 미분해 봤습니다. 자, 두 번 미분한 값에다가 0을 대입해 봅니다.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죠. 그죠? 또 0이 나오니까 판별 안 되죠. 그죠? 0이 판별 안 돼.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변곡점인 가능성이 많으니까. 변곡점은 뭐랬습니까? 짝수 번째 제로, 홀수 번째 제로 아닌 되니까 홀수 번째 한 번 더 미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자, 0을 대입합니다.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 세 번 미분할 때 제로가 아니죠. 변곡점이죠. 그래서 0은 뭐가 됩니까? 변곡점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3인점에서는 극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하고죠. 여기까지가 했습니다. 그죠? 이게 도함수 판별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판별법. 이게 판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계도함수가 훨씬 편리하긴 편리한데 두 번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죠? 1계도함수, 2계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대, 극소 또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 이런 거 우리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노트에다 그죠? 그 값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그죠? 자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주 2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3교시죠. 그죠? 7주 3교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